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커피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커피포트 아시죠? 집에서 커피 갈아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커피 드리퍼 모양의 형태에 거기가 이제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종이 필터를 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거기다 필터를 끼시고 커피를 갈아서 놓으신 다음에 물통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커피를 내려줍니다. 이러한 방식이 되게 전통적인 구식의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뜨거운 물을 사람 대신에 자동으로 부어주는 건데, 이런 커피 포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집들에. 그리고 바닥이 좀 뜨끈뜨끈 해가지고 서버에 열을 계속 가해서 뜨거운 상태로 오랫동안 보존해주는 것들. 그래서 원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필립스라든지 브레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가의 장비는 아니라서 집에다가 많이들 가지고 계셨을 거고, 그리고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홀빈으로 구매 안 하시고 그라인딩 된 걸로 구매하셔가지고 스푼으로 한두 가락씩 넣어가지고 커피를 되게 간단하게 데일리로 드시는 장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장비들 중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최근에 꽤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동료들이랑 같이 커피잉 대회 때문에 커피잉을 연습을 하면서 많은 양의 커피를 내렸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모카마스터라고 하는 네덜란드 회사의 브루어를 썼습니다. 고가의 머신이긴 하거든요, 이게 브루잉 커피포트 중에서도. 근데 이게 단점들이 조금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정확한 양을 계량해서 잘 내려와 주고, 그리고 보온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보온통이 상당히 효율이 효과가 좋아요. 되게 두껍고요. 그리고 대용량의 커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 1리터에서 1.2리터까지도 커피를 내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리고 있는 레시피는 50g의 커피를 한 830ml 정도, 1대16 정도의 비율로 커피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농도를 재본 결과 그라인딩한 굵기에 따라서 농도가 바뀌긴 하지만 타겟은 한 1.1 정도 농도, 1.12라고 TDS라고 하면 물에서 98.9는 커피에서 물이고 1.1%는 커피이다. 하지만 1.1%의 커피가 어떠한 성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포트를 사용해서 커피를 내리게 되면 동일하게 균일하게 커피를 내릴 수 있어요. 저희같이 테스트를 해야 되거나 하는 사람이 커피를 내리는 데 있어서 변수들이 존재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동일한 레시피를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하거나 틀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양의 커피를 내려야 되는데 이걸 핸드드립으로 계속 해가지고 10잔 20잔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업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행위나 다른 것들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집에서는 사실 여러 번 내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커피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내가 몇 분을 할애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해주죠. 그래서 하러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버튼 눌러놓고 씻고 나오면 커피가 완성되어 있으니까 꽤 괜찮을 거고요. 저희가 쓰고 있던 그 장비의 장점은 보온이 잘 되고 정확한 온도,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좋은 코일로 히팅이 잘 돼서 커피가 추출이 잘 된다, 그리고 용량이 크다 라는 걸 들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분해 청소보다 좀 수월했던 거, 모카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외에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변수가 없는 건 또 단점이에요. 예를 들면 물 온도를 바꿔준다거나 물을 흘려 보내주는 횟수를 좀 바꿔준다거나 물줄기의 모양을 바꿔준다거나 여러 가지 핸드드립을 할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또 이게 정해진 대로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도 커피 머신이나 장비를 살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쓰는 것만 쓰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기능들은 내가
정말 관심이 있어서 학구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이 기능들을 다 하나씩 써볼 거야 라고 하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재료를 투자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내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면은 되게 재밌는 행위고 정말 완벽한 커피 한 잔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긴 한데, 그렇지 않다. 간단하게 나는 커피 한 잔만 먹으면 되고 균일하게만 나오면 된다. 뭐 큰 변수 한두 개만 조절해가지고 맛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 난 상관없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뭐 변수가 차라리 없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만드는 게 저도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도구를 내가 쓰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 장비를 쓰임에 있어서 되게 즐거운가? 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이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자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카 마스터는 정확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많은 테스트를 하거나 저희처럼 다양한 커피를 즐겨 먹어야 되는 사람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물이 나오는 토출구 있죠. 일단 하긴 모카마스터는 저렴하지도 않아요. 되게 비싸거든요. 출시된 지 오래됐고 브랜드의 이름이 좀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가격이 형성된 것 같은데, 물줄기가 일단은 동일합니다. 웬만한 커피포트, 커피 브루어들은 물줄기의 변형이 크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구멍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더라도 물을 기계적으로 뿜었다 껐다 하는 과정에서 물줄기가 온전하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조그맣게 작게 쏟아져 나오면서 여러 갈래로 붙어버려 가지고 의도했던 것처럼 우리 샤워기에서 물이 쫙 나오는 것처럼 나오지 않는 장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분사해주는 물줄기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다만 여기 어디서 물을 뿌려주느냐, 뭐 위에서 정확하게 가운데로 뿌려주느냐, 아니면 옆에서 분사를 하는데 이게 균일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대부분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출이 다 되고 나서 보면 우리가 주전자로 한쪽 점을 찍고 거기다가 물을 계속 부어준 형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추출 효율이 높지 않아요. 옆에 커피의 성분들을 제대로 추출해내주지 못한 커피들이 브루어, 드리퍼 상부에 많은 면적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조금 아깝죠. 이 부분까지 물을 고르게 부어서 주면 커피가 조금 더 진해지거나 풍미가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장비들을 쓸 때는 드리퍼를 추출 도중에 한번 돌려놓거나 숟가락으로 교반을 한번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가지고 커피를 드시다 보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커피의 관심이나 흥미는 스트레스 없이 부담감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자주 접하는 거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랜만에 커피포트로 커피를 계속 추출하면서 연속으로 추출하면서 생각났던 이야기들을 한번 여기다가 떠들어 봤어요. 커피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한 3, 4만원 해서 좀 괜찮은 거는 5만원 내외로 커피포트를 차라리 구매를 하시고 거기서 커피를 매일 원두를 바꿔가지고 드셔보시면서 커피를 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접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양한 커피, 그리고 변수가 달라졌을 때 커피 맛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그때 커피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거나 장비들을 하나씩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저렴한 그라인더 아니면 커피포트를 먼저 구매하셔가지고 커피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